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정말 이 잠깐 사이에 날이 너무나 더워졌습니다. 이 날이 그냥 더워진 게 아니라 온도는 전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비가 계속 와가지고 이렇게 습한 날씨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습하면서 온도까지 높으니까 무척이나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어가지고 밖에 잠깐만 나갔다 와도 땀이 뻘뻘 나는 또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도 잠깐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이거 앞에 살짝 나갔다 와도 온몸에 땀이 흐르고 막 그래서 참 남은 여름이 너무나 긴데 또 어떻게 하루들을 또 보내면 좋을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풍기도 닦아가지고 좀 꺼내놨어요. 오늘의 또 이슈가 하나 있다면 마이크가 조금 이상해졌습니다. 사실 이번에만 이상했던 게 아니라 저번에도 한번 이상했었는데 이게 뭐 어떤 접지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노이즈가 계속 끌어가지고 왜 그러지 하다가 결국 오늘은 원래는 여기에 이제 막 올라오잖아요. 말하는 소리가. 근데 이거를 오늘 못하고 지금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핸드폰 녹음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사실 별 차이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네요. 그럼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저희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다행히 이번에는 포스트잇을 잃어버리지 않아서 잘 붙여서 왔고요. 저번 주에 제가 드디어 첫 순례를 했잖아요. 사리아에서 출발해서 이제 포르토 마린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한 12시 30분 정도에 제가 포르토 마린에 도착을 한 걸로 이제 기억을 하는데 뭐 잘 도착해가지고 밥도 먹고 뭐 산책도 한번 하고 이렇게 잘 정리하고 이제 잠을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정확히 말하면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아니에요. 새벽에 잠든 지 한 3시간 만에 깼어요. 한 12시, 11시, 12시 막 이때쯤에 깼는데 왜 깼냐면 너무 추운 거예요. 이렇게 공립 알베르게가 이불을 제공해주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뭐 난방을 해주는 것도 아니어서 근데 제가 갔던 때가 또 3월 말이다 보니까 낮에는 이렇게 햇빛이 막 쬐고 뜨겁고 막 그래도 저녁에는 되게 쌀쌀한 날씨였단 말이에요. 물론 낮에도 덥다기보다는 해가 되게 따갑다. 더운 거는 아니고 해가 되게 따갑다. 하지만 날이 되게 선선하다. 이런 느낌이 나는 날씨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가 지고 난 다음에는 날이 더 추워지는 거죠. 근데 난방도 안 되고 이불도 없는 이 공립 알베르게에서 잠을 자야 된다라고 하니까 이제 당연히 추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사실 잠들기 전에 이제 주변에 다른 순례자분들이 오신 걸 봤었을 때, 되게 이게 개인 침낭을 다 들고 오시는구나 막 이랬었거든요. 침낭을 이렇게 다 메고서 오셔가지고 그거를 막 들어가서 주무시든 덮고 주무시든 하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이불이 없어가지고 날이 되게 춥습니다. 새벽에 가지고 춥잖아요. 추운데 이제 잠은 또 자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천장을 보고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너무 춥다 보니까 몸을 뭐라 그러죠? 태아 자세라 그런가요? 이렇게 이렇게 웅크려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웅크리고 솔직히 자도 이게 잠깐은 조금 괜찮아도 시간이 흐르면서 이게 마냥 괜찮지는 않거든요. 근데 제가 가져갔던 바람막이가 다행히도 두 개였어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상체에 이렇게 입고, 정확히 말하면은 이제 원래대로 입은 게 아니라 등이 앞으로 오게 거꾸로 입은 거죠. 거꾸로 입고 다리 쪽에 이제 허리춤에다가 나머지 하나에 그 바람막이를 묶어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덮고 하고 이 자세로 잤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서 몸을 웅크리고 좀 자니까 그래도 하늘만 아무것도 안 하고 하늘만 보고 잘 때보다는 훨씬 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추위를 버티면서 어떻게 새벽 6에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고서 아침에 한 6시 정도에 제가 일어났는데, 전날에 솔직히 그렇게 잘 자지는 못했잖아요. 새벽에 깨기도 하고 이렇게 추우니까 막 이렇게 벌벌 떨면서 사실상 이제 거의 한 2시간마다 한 번씩 깬 정도로 선잠을 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이 무겁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뭐 이런 느낌을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살면서 저만 느낀 걸 수도 있는데, 뭐 산중에 있는 펜션 같은데, 아니면은 뭐 어디 뭐 산에 있는 숙소? 되게 자연이 좋은 숙소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가지고 자고 일어나면은 되게 개운하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저는 있거든요. 뭔가 그것도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되게 개운하게 일어나가지고 조심조심 또 전날에 미리 짐을 챙겨놔서 잘 때 썼던 짐들만 이렇게 품에 안고 가방을 들고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출발을 하려고요. 1층에 내려와서 간단하게 씻고 가방을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전날에 또 사리아에서 왔을 때 저희가 비가 왔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젖어 있던 우비를 말려놨었거든요. 1층에 그 우비도 다시 챙겨서 이제 가방에 잘 놓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한 게 6시 반이었어요. 오늘은 팔라스데레이까지 가는 날이었거든요. 전날에 제가 6시에 사리아에서 나와가지고 포르토마린까지 왔으니까, 근데 제가 동이 틀 때까지 약 1시간 동안 진짜 어둠 속에서 걸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출발할 때는 네, 이제 6시 반에 30분 좀 더 늦게 출발을 해가지고 어차피 마을에서 조금 벗어나는데 거의 한 30분보다 조금 안 걸리니까 그렇게 가면 괜찮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6시 반에 출발을 하고 나오니까 제 생각이 딱 괜찮은 생각이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마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때 이미 하늘이 조금 푸른빛이 돌았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조금 어두웠는데 마을을 조금 벗어나서 거기가 이제 다리는 안 건너고 마을이 이렇게 있으면 마을에서 내려오는 길을 내려와서 일반 차가 지나가는 도로를 건너서 이제 오르막길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오르막길에도 약간 집 같은 것들이 계속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어제 사리아에서 포르토마린까지 오는 길목에 있었던 산과는 완전 다른 모양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여기 마을에서 조금 내려왔을 때는 많이 어두웠는데, 제가 한 여기 이쪽쯤 마을 좀 오니까 저기 멀리서 그 포르토마린 앞에 있던 큰 강 저기 멀리서 동이 터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정말 좋은 시간에 출발을 했다라고 느낀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출발을 해가지고 또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갔어요. 이 나왔던 또 작은 마을들을 지나쳐가지고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또 산길로 접어들게 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전날에 사리아에서 왔었을 때보다는 덜 험한, 더 넓은 길의 산길이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이거는 좀 위험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건 안개가 되게 많이 낀 날이었어요. 이게 사실 산도 높이가 또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 순례길의 길이 물론 프랑스 길 쪽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사리아에서 산티아고까지 가는 길목이 그렇게 저지대의 길이 많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계속 언덕이든 산이든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넘어가는 길목이 거의 다 형성이 돼 있어서 좀 높은 길을 많이 걸어 다녔는데,
이게 그래서 지금 제가 산속에 있어가지고 보이는 이 안개가 안개인지 아니면은 뭐 구름인지 분간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되게 밀도가 있는 안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기 멀리 뭐 길이 보이지도 않고 제가 볼 수 있는 거는 오로지 제 눈앞의 길, 그리고 제 눈앞의 안개, 그리고 제 시선에서 볼 수 있는 제 모습이 전부였어요. 근데 어제 사리아에서 출발했을 때 어둠 속에서 걸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아무리 날이 밝아졌다 하더라도 안개 속에서 걸으니까 그 전날에 걸었던 것처럼 저한테 많이 집중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번에도 제가 걷는 발걸음, 뭐 몸이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가방에서 물건들이 움직이는 소리 같은 것들이 더 잘 들어오고, 무엇보다 비도 오지 않고 날도 이미 조금 밝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숲에서 나는 어떤 곤충들의 소리, 그리고 동물들의 소리 같은 것들도 조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안개가 너무 짙어가지고 무서워 이런 느낌이 아니라 되게 뭐랄까요? 마치 온수탕 같은, 아니면은 뭐 집에 있는 욕조 이런 데 들어와 있는 것처럼 되게 아늑하고 안전하고 때로는 신비한 느낌의 그런 길이었습니다. 이게 오르막길을 쭉 올라오고 나서도 평지가 어느 정도 나왔을 때도 안개가 많이 짙어져 있었는데, 약간 뭐 동물들을 키우는 초원 같은 것들, 목축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거기서도 약간 많이 신비롭다 이런 느낌을 좀 받은 것 같습니다. 아마 그거는 근데 사실 제 마음가짐이 순례길을 걷고 있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해요. 그래도 이게 마냥 두렵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첫 시작을 되게 기분 좋게 시작을 했습니다. 아무튼 이게 오르막길도 지나고 어느 정도의 평지도 넘어가서 또 마지막 오르막길까지 올라가고 나니까 갑자기 그 안개가 싹 사라져 있더라고요. 이게 실제로 구름의 한 덩어리를 제가 지났기 때문에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이렇게 올라오니까 뒤로 보이는 이 안개 짙은 안개들의 모습도 되게 멋있었고, 드디어 눈앞에 트여 있는 이 쭉 나 있는 길목도 정말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서가지고 이제 사진을 찍는데, 제가 6시 반에 숙소에서 나왔잖아요. 근데 6시 반까지 숙소에서 출발하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물론 알베르게가 공립 알베르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동네 다른 사립 알베르게도 있었기 때문에 다른 알베르게에서 출발한 다른 순례자들이 몇 시에 출발했는지는 확실히 모르지만, 적어도 제가 출발했을 때는 저 말고는 출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을 때 크게 막 걱정하지 않고 찍어도 괜찮았어요. 뭐 다른 사람들한테 막 피해를 주지도 않고, 누가 갑자기 누구를 이 앵글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어떤 그런 걱정 같은 것도 없이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가지고 되게 다행이라고 사진을 찍고 있는데, 그때 제 앞으로 어떤 순례자분이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렇게 근데 그분이 거의 지나가실 때쯤에 저도 사진을 거의 다 찍은 상태였기 때문에 다시 출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순례길이 보면은 저 앞에 있는 사람이 보여요. 그리고 사실 이 모두가 어떤 이유에서 왔는진 몰라도 모두 같은 목적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걸어가는 길이 뭐 전날에 만났던 어떤 갈림길이 아닌 이상 동일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나무가 막 많은 것도 아니니까 저기 앞에 가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이거는 조금 거리를 두고 걷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거예요. 이제 저분이랑 막 완전 엎치락 뒤치락 한다거나 아니면은 거의 나란히 걷는다거나 그러면은 좀 불편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어가지고, 계속 그 다른 순례자분이 조금 멀찍이 걸어 가실 때까지 사진을 더 찍는 척 했습니다. 그분이 조금 더 멀어지자마자 저는 다시 출발을 했죠. 그래도 그분이 막
없어질 때까지 제가 그곳에서 기다린 건 아니었어요. 아무튼 저도 가긴 가야 되고, 사실 이게 그분이 없어지려면 꽤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될 정도로 직진길인데다가 앞이 완전히 터 있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분의 뒷공무니를 계속 보면서 걷고 있었던 거죠. 그분께서 속도가 느리신 편은 아니었는데 중간중간 이제 멈추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의 이 거리가, 저희 둘이 사이의 거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가까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조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사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이. 전날에도 사실 비슷한 걱정을 한번 했었었잖아요. 처음 순례자분을 만났을 때, 저분한테 인사를 할까 막 이런 고민을 했을 때 그분이 먼저 인사를 해주셨다고. 이번에도 이제 비슷한 이제 걱정을, 고민을 하는 거죠. 인사를 먼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쭉 가고 있는데, 어, 가다 보니까 어떤 간판이 나오는 거예요. 저기 앞에 조금만 가면은 카페, 어떤 뭐 식당 이런 게 있다라고 간판이 나오고, 저기 앞에 보니까 이 길이 이렇게 좀 굽어진 길이었는데 이렇게 샛길이 나 있고 여기에 이렇게 테라스 있는 그런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카페 같은 걸로 운영이 되는 것 같았는데 저는 또 생각을 했죠. 오늘도 아침밥을 안 먹고 나왔는데 또 언제 이 자판기가 나올 줄 모른다. 저기 가서 뭐든 먹고 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할 때쯤에 이 앞에서 그 앞서 가셨던 그 이탈리아 순례자분, 나중에 알게 되는데 이탈리아 순례자분이셨거든요. 그 순례자분께서 뒤를 돌더니 저한테 손짓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가서 뭐라도 먹지 않겠냐라는 이런 제스처를 보이셔가지고 저도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이러면서 가자고 이러면서 이제 이 식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서 순례자분은 순례자분대로 저는 저대로 이제 주문을 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되게 작은 가게였기 때문에 테이블이 딱 두 개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또 이렇게 가자고 먼저 제안을 해주셨는데 따로 앉을 순 없잖아요. 아무리 제가 어색하고 조금 이런 거에 불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자연스럽게 같은 테이블에 앉았죠. 그래서 금방 빵과 음료가 나와가지고 먹는데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몇 번 조작하시더니 저한테 건네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 번역기를 이용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신 거였어요. 번역기에 적혀 있었던 게 뭐 어디서 왔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한국에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도 프랑스에서 출발할 때 한국인 친구 두 명을 만나고서 우리 출발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사진도 보여주고 그랬는데 되게 신기하다 막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본인은 이탈리아에서 온 순례자인데 어, 지금 거의 한 제가 기억하기로는 700km 정도 걸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500km였는지 700km였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프랑스에서 출발했으니까 700km가 맞을 겁니다. 700km 정도를 걸었다고 이제 얘기를 해주시면서 거의 하루에 40km 정도를 걷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짜 멋있다. 나도 진짜 대단하다. 나도 그렇게 뭐 걸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부러워할 것도 아니고 대단한 것도 아니다. 그냥 나는 40km를 걸을 뿐이고 너는 너의 길을 걸을 뿐이다. 이런 얘기를 또 해주더라고요. 그때 이제 제가 한 번 더 물어봤죠. 어째서 이 순례길을 걷게 되었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어, 가장 힘든 시기에 이 길을 출발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더 질문을 하거나 그런 거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그러면서 이 길은 걷는 것만으로도 치유가 된다. 걸으면 걸을수록 너무 좋아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실제로도 저도 이제 걸은 지 솔직히 하루 하고 이제 몇 시간밖에 한 2시간 정도밖에 안 됐지만 되게 많은 생각을 하고 저한테 집중을 하고
글쎄요, 한국에 있었을 때 한국에서도 쉬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분명 아무것도 안 하는 날들이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들이 분명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걷고 다음 숙소를 찾고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는 이 공간에서 더 제 마음을 편안하게 놓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점점 더 치유되고 점점 더 좋아진다는 그 말에 동의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한참 그분 뒤에서 걷고 있을 때 그분의 모습이 담긴 풍경 사진을 하나 찍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카메라를 꺼내서 보여주면서 아, 사실 아까 먼저 걸어가고 있었을 때 이 사진을 찍었다. 혹시 괜찮으면은 이 사진을 보내줘도 괜찮겠냐? 혹시 불편하면은 이 사진은 지우도록 하겠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되게 너무 좋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메일을 알려주셔서 그거를 저장을 해놓고 내가 나중에 한국 가서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저희는 이제 일어나가지고 다시 길을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먼저 출발을 하셨고 저는 그분께서 바로 갈 거냐고 얘기를 하길래 저는 아, 나 조금만 숨 좀 돌리고 출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알겠다 하고 이제 또 부엔카미노 하고 출발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이제 사진 하나만 같이 찍고 가자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이제 너무 좋다고 또 그러셔서 같이 사진을 남기고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저는 거기서 조금 더 쉬다가 다시 출발을 했어요. 이제 슬슬 더 많은 순례자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래도 그렇게 많은 순례자들이 있던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때가 이 순례길 비수기 시즌이었기 때문에 한 1, 2주 뒤면은 그때부터 성수기가 시작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순례자들이 있는 타이밍은 아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만큼의 순례자들만 만나도 정말 잘 만난, 정말 많은 순례자들을 만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출발을 하면서 순례자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는데 아, 계속 그 이탈리아 순례자분을 만났던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겁냈던 시간들은 무엇이었을까? 그렇게 두려워하고 겁나고 인사를 할까 고민을 했던 그 단순한 한마디를 고민했던 그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먼저 앞서 나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를 생각해주고 인지해주고 그리고 저한테 먼저 제안해준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분이 건넨 거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은 친절로 느껴졌거든요. 이게 단순히 그냥 같이 걷는 사람이니까 뭐 같이 뭐 밥이나 먹고 가자. 그냥 간단하게 뭐 커피나 한잔하고 가자. 뭐 이런 느낌이었을 수도 있고 거의 그랬겠지만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이 걱정을 하던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그런 걱정과 고민을 한 번에 털고 심지어 그 이후에 했었던 고민조차도 저희가 함께 있던 시간을 고민했던 제 마음한테도 이렇게 하니까 되게 괜찮지라고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저한테 있어서는 되게 친절로 다가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 이 친절을 되게 잘 간직하고 있어야겠다. 누군가가 나한테 준 이 친절을 잘 간직해서 나도 누군가한테 겁내기보단 친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의 고민과 걱정과 어떤 두려움을 좀 덜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만나는 사람마다 더 반갑게 인사하고 뭔가 조금이라도 말할 틈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더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덕분에 이제 계속 생각을 하면서 길을 가는데 길을 또 좀 가다 보니까 좀 허기지고 목마르고 막 그런데 라고 하는데 자판기가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다 보니까 또 이제 길목에 식당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아, 저기 가서 뭐 마실까 하면서 이제 지나가는데 거기가 이렇게 식당이 있었고 여기 옆에가 도로 그리고 순례자들이 가는 길은 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두막 같은 게 이렇게 있었는데 이쪽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에 익숙한 얼굴이 앉아 있는 거예요. 쉬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탈리아 순례자분이 여기서 쉬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면서 우와 여기서 뭐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그분도 이제 저를 보시더니 놀라면서 잘 오고 있었냐고 막 이런 얘기를 이제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또 얘기를 나누면서 아 목이 너무 마르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순례자분께서 저기 식당 한번 가봐라. 저기 음식은 별론데 음료수는 괜찮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짐을 챙겨가지고 바로 가게로 들어갔죠. 들어가서 이제 음료수를 쑥 보니까 제로 콜라가 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콜라랑 얼음컵이랑 또 레몬을 받아서 한 잔 하고 나왔습니다. 근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음료수는 약간 뭐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음식이잖아요. 이게 뭐 여기서 만든 음식도 아니고 그냥 나오는 제품 먹는 거니까. 근데 사실상 이제 여기는 물이 맛집이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죠. 음식은 맛이 없고 물이 제일 맛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의 뉘앙스였던 것 같아요. 음식은 맛이 없고 음료수는 맛있으니까 가서 뭐 마시고 와라 약간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마시고 나오니까 또 이제 곧 떠날 채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제 길을 나섰는데 한 30분 정도 걸었나? 그것도 채 안 걸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가니까 팔라스테레이의 표지판이 보이더라고요. 한 30분 정도 걸었나? 30분도 채 안 걸었던 것 같은데 팔라스테레이 표지판이 보이니까 되게 금방 왔다 이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날에 사리아에서 포르토마린 그리고 포르토마린에서 팔라스테레이까지의 거리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팔라스테레이까지 가는 길이 좀 더 길 거예요. 근데도 전날보다 되게 일찍 온 느낌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습니다. 팔라스테레이의 표지판에 이제 지나쳤는데 이제 이탈리아 순례자분은 이미 또 저 앞에서 먼저 출발을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가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이 모습도 사진으로 남겨서 나중에 같이 보내주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또 사진을 찍었는데 갑자기 뒤를 돌더니 제 모습을 찍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 뭐야 또 웃으면서 또 이렇게 갔는데 저한테 오더니 왓츠앱 하냐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첫 해외여행이라 또 찾아보니까 해외 나갈 때는 왓츠앱 필수다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왓츠앱을 미리 가입을 해놓고 간 상태였거든요. 그 왓츠앱도 이제 제 전화번호 알려줘가지고 왓츠앱으로 저한테 또 사진을 보내주는 또 그런 재밌는 일이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팔라스테레이 표지판부터 한 15분, 10분, 15분 정도 걸어가니까 드디어 팔라스테레이의 시내가 보였습니다. 그때 도착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있었던 같이 걷고 있던 다양한 순례자분들이 각자 갈 길을 갔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숙소를 찾기 시작했고 이탈리아 순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식사를 하러 식당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례자분께서는 여기가 도착지가 아니라 여기보다 한 마일 더 간 멜리데라는 마을이 도착지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또 찢어지고 저는 숙소를 찾았는데 이번에는 사립 알베르게를 한번 찾아봤어요. 왜냐하면 전날 공립 알베르게 때처럼 이렇게 추위에 벌벌 떨면서 두 번 잤다가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찾아보니까 마침 제가 다음날 그 가는 길목에 있는 알베르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예약을 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는 16유로였거든요. 하루 숙박하는데 보통 공립 알베르게의 숙박료가 8유로고 그리고 일반적인 사립 알베르게의 가격이 일반적으로 거의 12유로 정도 됐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뭔가 수건을 넣고 뭐 이런 옵션들을 막 넣으면은 16유로 막 18유로 막 이 정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제가 가려고 했던 숙소는 애초에 기본으로 제공을 해준다. 그리고 뭐 개인 사물함 이런 것도 다 제공이 된다라고 하길래 뭐 16유로면 괜찮은 것 같은데 하고 거기를 이제 갔습니다. 거기가 되게 좋았던 점이 1층에 베이커리 카페를 같이 운영하던 알베르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당장 뭔가 끼니를 때우거나 아니면은 저녁에 간단하게 뭘 먹거나 다음날 출발할 때 간단하게 뭘 먹고 출발하기 되게 괜찮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거기 도착해가지고 이제 알베르게 그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길래 빵집에 가서 나 알베르게 이거 하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거기 직원분이 오셔가지고 체크인을 직접 도와주시더라고요. 체크인하고 그 올라가기 전에 2층에 있는 숙소로 올라가기 전에 1층에 또 빵집에 들어가서 그 전복브레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걸 먹었습니다. 전복브레 되게 좋았던 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이만한 바게트에다가 뭐 치즈 넣고 햄 넣고 뭐 야채 넣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샌드위치식으로 바게트 샌드위치식으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사실 제가 뭐 이런 음식에 대한 조예가 없기는 하지만 거기서는 그냥 한 이거에 담길 줄 몰랐나 이만한 바게트 이만한 바게트에 이만한 바게트에 치즈랑 햄 그게 끝이었어요. 되게 괜찮더라고요. 근데 뭐 조금 그랬던 거는 빵이 너무 질겨가지고 먹는데 조금 힘이 들었습니다. 근데 뭐 애초에 거기는 바게트 자체를 보관을 오래 먹기 위해서 보관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질겨지게 만든다고 제가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맛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먹을 때 좀 이가 아팠을 뿐 맛 자체는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우걱우걱 먹고 있는데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또 이탈리아 순례자분이 들어오신 겁니다. 근데 저를 보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그냥 거기가 지나가는 또 길목이었는데 뭐 좀 먹을까 싶어서 들어와서 뭐 그냥 그렇게 들어온 거더라고요. 빵집이 있으니까. 제가 보고 왜 여기 있어? 왜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도 저를 보시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바로 제 앞에 앉으시더라고요. 벌써 이런 내적 친밀감이 높아지는 또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분께서도 이제 빵이랑 음료를 주문해가지고 막 이렇게 드시는데, 이 팔라스테레이 너무, 이제 밥을 먹으러 식당을 이렇게 돌아다니셨나 봐요. 근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팔라스테레이 너무 관광지 같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가격도 너무 비싸고, 뭔가 순례자를 위한 곳이 아니라 관광자들을 위한 동네 같다, 도시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숙소에 대해 숙소 가격에 대한 얘기를 했죠. 제 스스로는 되게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 여기 숙소 16유로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눈이 진짜 휘둥그레지면서 만화처럼 이렇게 동그래지면서 와 거의 무슨 호텔이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고 저희는 또 인사를 하고 그분께서는 멜리데로 출발을 하셨고 저는 체크인을 하러 2층으로 갔습니다. 2층에 가서 짐을 놓고 빨래할 것들을 꺼내가지고 거기가 또 코인 빨래 할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세탁기도 있고 저기 건조기도 있고 해가지고 그 빨랫감들을 들고 가서 이제 세탁을 하려고 갔어요. 왜냐하면 사리아에서 포르토마린까지 가는 날, 그러니까 어제 비가 엄청 많이 왔어가지고 바지가 다 진흙이 돼버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 진흙 묻은 거를 며칠 한 이틀 3일 들고 다닐 수는 없다 막 이 생각을 하면서 이제 싸가지고 가서 개수대에서 한번 씻어내고 세탁기 돌리고 다시 돌아와서 짐 정리 한번 싹 하고 돈 다시 분배하고 조금 쉬다가 다시 가서 이제 건조기 돌리고 그리고 다시 숙소 와서 이제 오늘 오면서 있었던 일 이렇게 정리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순례자분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라고요. 들어오길래 이제 인사를 영어로 건넸죠. 그분이 이렇게 고개를 앞으로 훅 숙이시더니 저를 보더니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그분이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한국 분이세요? 막 이러면서 놀라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께서는 봤을 때는 한 30대 한 초중반 정도 되시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몇 살이라 40대인가 50대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왜 이렇게 젊어 보이시냐고 이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그분이 오셨던 얘기를 막 해주셨어요. 그분께서는 프랑스에서 출발을 하셨고 계속 걸어오면서 하는데 자기는 이 길들이 너무 힘들다고 나이도 있고 체력적인 그런 것도 있고 하다 보니까 길을 걷는 게 너무 힘들어서 대중교통도 많이 이용하고 숙소 같은 데 오면은 한 이틀 정도씩 있고 막 그런다고 얘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제 그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분은 그분대로 정리를 하시고 저는 저대로 이제 건조대에서 빨래를 갖고 와서 이제 개에서 넣어놓고 좀 부족한 거는 한 번 더 말려놓고 이제 마을로 나갔죠. 산책을 또 한 번 하러 마을을 구경을 하러. 마을 자체는 되게 조용하고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사리아 포르토마린이랑은 느낌이 완전 달랐고, 사리아랑 좀 비슷한 느낌의 동네였어요. 되게 좋았던 거는 날씨가 너무 좋았어가지고 이 푸른 하늘이 너무나도 잘 보이는 곳의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오늘 저녁에 뭘 먹을지 물색도 하다가 좀 평가도 괜찮고 했던 데를 하나 발견을 해서 가게 됐어요. 거기가 이제 폴포라고 하는 문어 요리가 있는데, 스페인 문어 요리가 있는데 그게 되게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혼자 갔으니까 사실 그 정도의 음식을 먹기는 좀 과하다. 제가 먹을 거에 대한 그런 어떤 욕심도 많이 없어서 그냥 뭐 1인분 먹을 거 먹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식당에 갔습니다. 식당에 가서 앉아 있는데 뭐 아무것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좀 메뉴판 좀 주세요라고 해서 이제 메뉴판 받아서 보고서 다시 가서 주문을 하고 이렇게 앉아서 이제 음식 나오게 기다리는데 또 음식이 나왔어요. 나와서 이제 먹고 있는데 그 사이에 다른 뭐 순례자분이신지 말분이신지 관광자분이신지 모르겠지만 다른 분들이 오셔서 또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또 다들 하시는 거나 맛있는 거 드시는 거나 이렇게 두 분씩 다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시는 거나 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분이 이렇게 그 두 분 계시는 테이블에 가시더니 서비스를 주면서 음식 괜찮냐고, 더 드시고 싶은 거 없냐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또 저한테는 아무런 그런 것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지? 이 생각하다가 이제 밥 대충 다 먹고서 이제 일어나서 계산을 하고서 이제 크레덴시알에 도장을 찍으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도장 있어요라고 물어보니까 도장을 그냥 제 앞에 툭 두고서 다른 걸 뭐 일을 하신 건 아니었어요. 다른 분들이랑 그냥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제 도장을 찍고서 나오는데 나올 때 또 이제 팁을 남겨놓고 나왔습니다. 오히려 일부러 팁을 남겨놓고 나왔어요. 이렇게 많이 남긴 건 물론 아니지만 나오면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저는 뭔가 다른 대우를 받았다고 느꼈고 그 점에 대해서 좀 불편하다, 조금 불쾌하다라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사실 뭐 제가 혼자 와가지고 이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음식을 시켰겠어요. 해봤자 한국 돈으로 10,000원? 더 많아봤자 10,000원 조금 넘는 정도였겠죠. 그래가지고 뭐 사실 저한테 그만큼의 대우를 뭐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뭐 그럴 수도 있겠구나 싶기도 하면서 뭐 한편으로는 조금 씁쓸하더라고요. 마지막에 저는 인사를 건넸음에도 인사를 받지 못했고 도장을 줄 때도 너무 관심 없다라는 듯이 그런 모습을 보이시면서 그랬기 때문에, 물론 저만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원래 생각을 좀 과하게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데서 조금 하남자스러운 소심함을 좀 느꼈기 때문에 고민을 하게 됐죠. 내가 느꼈던 이런 불편함, 나한테 불편함을 주는 이런 사람들한테는 나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오늘 오면서 이탈리아 순례자분한테 저는 친절을 느꼈고 친절함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이 친절함을 어떻게 잘 간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 베풀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이런 친절을 베풀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친절을 돌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친절을 베풀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내가 이 친절을 베풀 때 이 사람한테 바랄 수 있는 거는 이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한테, 내가 아니더라도 또 다른 누군가한테 뭐 그 크기가 얼마나 됐든 친절을 베풀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믿음을 가진다는 것, 그것이 제가 친절을 베풀 때 상대한테 바랄 수 있는 전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어떤 이런 불편을 주는 사람한테도 친절하게 행동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이런 불편을 주지 않는, 되려 친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팁을 두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인사를 하고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숙소로 돌아가니까 또 이제 그게 1층에 빵집이 있다고 했었잖아요. 빵집에서 또 그 한국인 순례자분 선생님께서
이렇게 맥주 한 잔과 함께 핸드폰을 보시면서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들어가서 이제 식사하고 계시냐고 이제 노스레를 조금 떨었죠. 한국인스럽게. 가서 이제 노스레를 떨고 이제 자리에 앉아가지고 맥주 하나 같이 주문해서 마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많은 얘기를 나눴어요. 한국인과 할 수 있는 대화를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어떤 제가 또 이제 반지를 끼고 있으니까 연애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분께서는 결혼을 하셨으니까 결혼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또 뭐 본인께서 생활하셨던 얘기도 많이 해주셨는데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자신만의 순례길에 대한 얘기였어요. 본인께서 이렇게 순례를 하면서 오시는데 어느 한 마을에 있던 바에서 술을 드시다가 어떤 순례자 노부부 분을 만나셨대요. 할머니셨나 노부부였나 기억은 확실히 안 나는데 그때 만났을 때 이제 그분께서 얘기를 해주셨다고 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순례길을 걸을 때 반드시 이렇게 걸어야만 한다라고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다른 사람들한테도 적용한대요. 그래서 그 기준에 맞지 않은 사람들, 뭐 예를 들면 넌 대중교통을 탔으니까 순례길을 걸은 게 아니야. 너는 프랑스에서 출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례자라고 말할 수 없어. 라는 식으로 이런 기준을 막 대입을 한대요. 근데 그 순례길을 그 노부부 분께서는 순례길을 한 세 번인가 네 번 정도 걸었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분께서 말씀하시길 그런 거는 다 필요 없다. 너가 여기 와서 걸으면서 그게 어떻게 걷든 얼마나 걷든 어떤 속도로 걷든 너가 여기서 스스로 생각하고 걷고 얻어가는 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괜찮은 거다. 너의 속도, 너의 호흡, 너의 생각 그걸로 너의 순례길을 걸어라 라고 얘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되게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솔직히 스페인에 출발 가기로 마음을 먹으면서도 와서도 그리고 이틀을 걸으면서도 내가 이 길을 걸으면서 얻으려고 하는 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어떤 상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물론 이제 인증서나 막 이런 것들 크레덴셜 이런 것들을 얻기는 하지만 그거는 좀 부차적인 거잖아요. 그거 하나만으로도 제가 뭐 인생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왜 여기를 걷고 있을까?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건 뭘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생각을 조금 해보니까 여기서는 뭔가 단 한 가지 어떤 눈에 띄는 단 한 가지 혹은 단 하나의 물질 이런 것을 얻으려고 오는 곳이 아니다라고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오전에 만났던 이탈리아 순례자분께서도 프랑스부터 걸어오시면서 점점 더 좋아지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거랑 같이 이제 생각을 하게 되다 보니까 아 나는 여기서 그냥 이 순간을 겪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되게 그리고 내 마음이 이 한국에 있었을 때보다 더 편한 마음으로 이곳에 서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좋고 감사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얘기들을 나누고 이제 일어나는데 그분께서 이제 또 한국인답게 맥주는 제가 살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저희가 한국인이고 그분께서 더 어른이시고 하지만 제가 어떻게 그렇게 받겠어요. 오늘 처음 만난 분이고 사실 이곳에서 공통점이라고는 한국인이라는 점밖에 없는데 그래서 아우 제 건 제가 낼게요 하고서 이렇게 가니까 아 아니라고 이거 꼰대 얘기 들어준 값이라고 생각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어, 너무 감사한 얘기를 들었다고 실제로도 되게 좋은 얘기를 들었으니까 감사한 얘기를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숙소로 올라왔죠. 숙소 올라와서 이제 바로 정리하고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있다 보니까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았는데 저까지 한 4명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순례자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조용하게 그 시간들을 밤의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불을 덮고 잘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짐 같은 것도 개인 캐비넷, 심지어 그 자물쇠가 있는 캐비넷이어서 그 점도 너무 좋았습니다. 너무나 편안한 데서 잔 건 아닌지 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그렇게 그날의 순례는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순례길의 얘기는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얘기도 거의 한 50분 가량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순례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팔라스데 레이에서 아르수아까지 가는 다음 얘기는 좀 짧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합니다. 다음 시간까지 또 좋은 하루들과 좋은 날들을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비가 정말 많이 와요. 오늘도 비가 많이 왔는데 이게 오락가락 하더라고요. 어제는 엄청 맑다가 오늘은 비가 많이 내리고 그러는데 습한 날씨 정말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시고 더우니까 선풍기 바람 많이 쐬시고 에어컨 바람도 좋지만 냉방병 조심하시고요. 다들 건강하시고 또 이제 비 올 때 길 조심하시고 오늘도 좋은 밤, 좋은 꿈 꾸시면서 좋은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